asleep.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케이지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의 파이널 예고편이 떴습니다. 2분 24초 길이의 무난한 예고편인데 또 1, 2차에 없는 새로운 단서들이 담겨있어 좀 파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예 보기 전 총정리까지 싹 다 일망타진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현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The gods told you. Then I defied the gods. Odysseus, don't you remember? Thunder, fire, death. 청동기 시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하니 동이 산화된 실감 같은 유니버설 로고와 논란의 제작사 싱카피의 로고가 뜨고 천둥도 구궁. 이어서 젠데이아가 연기하는 아테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거의 탈진해 해변에 쓰러져 있는 오디세우스를 아테나가 깨우는데요. 원전에선 아테나와의 해변 조우가 두 번 있습니다. 1. 칼립소의 섬을 떠나 포세이돈 폭풍을 만나 표류 중 파이아케스 섬에 도착했을 때와 2. 고향인 이타카 해변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주변을 덮은 안개인데요.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 막 성급하게 성으로 쳐들어가다 구원자들에게 역공을 맞는 것보다 섬을 안개로 가려서 오디세우스도 보호해주고 복수도 천천히 치밀하게 하게 하죠. 어쨌든 요 난파 직후의 헐벗은 몸을 보면 1번이 합리적일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단서는 희고 긴 수염. 예고편 뒷부분에 나오는 구혼자들 처단 장면에서의 수염 길이, 돼지치기 집에서 정비 후 성으로 향하는 장면에서의 수염, 이 파파라치 컷과 앞서 아테나와 만났을 때 짧고 검은 수염인 걸 보면 이건 2번 이타카 귀향 후의 장면이며 이때 멀쩡히 배에서 내리는 원전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테나가 상기시키는 단어들도 상징적인데요. 천둥은 신의 개입과 자신의 무력함, 화염은 자신이 승리한 트로이 전쟁, 죽음은 그동안 무수한 시련으로 우수수 죽어나간 동료들을 의미합니다. 네가 뭘 겪어왔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I remember a wife, a son, home. 즉, 앞에 세 단어는 보내고 잃은 것들이고 뒤에 세 단어는 되찾을 것들이죠. 육체 정신 모두 지친 오디세우스의 잃었던 목적을 상기시켜준 아테나. 근데 아테나가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과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는 영리한 인간인 오디세우스를 자신과 가장 닮은 인간으로 여겨 특별히 아끼면서도 기본적으로 신을 섬기는 오디세우스의 경건함도 봅니다. 그동안 그리스 미술과 문학에선 아테나를 20대 중후반 정도의 젊은 여성으로 묘사했고 특징은 빛나는 눈이며 원전에선 워낙에 여러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나지만요. 영화는 그 부분을 통으로 각색해서 그냥 젠데이아로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장면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원전에서 오디세우스는 귀환 직후 바로 궁전으로 닥돌하지 않고 아테나와 대화를 한 뒤 성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는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의 오두막에서 상황 파악 후 거지로 변장해서 남무렵의 성에 진입하는데요. 전투 장면을 보면 실내라는 걸 감안해도 밤으로 보여서 이 시간마저 각색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성 아래에 움막들이 있는데요. 이건 창고 또는 하인 거주지 또는 구혼자들의 막사 정도로 보입니다. My dad is coming home. You're pining for a daddy you didn't even know, like some sniveling bastard. 안티노스를 연기하는 로버트 패틴슨 본인이 말하길요. 안티노스는 정말 최악의 끔찍한 새아버지라죠. 그 말이 딱 와닿는 대목 되겠고 근데 2차 예고편에서도 보여줬던 이 장면을 다시 재탕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이 영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쿠스와 야비한 구혼자 리더 안티노스의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텔레마쿠스의 처지와 성장, 각성의 동기가 영화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 계속 보시죠. Ithaca's king is coming back. Bringing vengeance. 배틀 장면 나오고요. 이건 2차 예고편 분석 때 설명드렸죠. 시아버지 장례 수의를 다 짜기 전에는 재혼이 안 된다면서 낮에는 짜고 밤에는 풀면서 이걸로 페넬로페가 시간을 질질 끕니다. 폭행을 당한 듯 얼굴에 상처가 있는 에우마이오스고요. 이어지는 장면에선 오디세우스가 딸랑 배 한 척 타고 얼마 남지 않은 동료들과 산자와 죽은 자 그 세 개의 경계에 도착했죠. Bringing it all. 오두막 한 컷. I could take the throne. 에우마이오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텔레마쿠스가 병사와 대련을 하죠. 전 이 영화의 후반 찐쾌감이 스파이더 마쿠스의 전투력일 거라고 보는데요. 원전은 미숙한 텔레마쿠스의 육체적 성장보다는 정신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고 후반부에 갑자기 반전처럼 잘 싸우거든요. 그 브릿지로 훈련 장면을 넣어서 아버지와 같이 구원자들을 처단하는 장면의 당위성을 가미한 게 아닐까.
왕이 되겠다는 이 대사가 꽤 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원전에선 미숙한 텔레마쿠스가 정신적으로 서서히 느리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 영화는 이 성장을 짧게 압축해서 딱 선언하게 만듭니다. They're not giving up power to you or Odysseus. 아주 현실적인 대사죠. 20년간 성을 점거한 논팽이들을 봐왔고 특히 요 한마디. Or Odysseus. 이건 설령 오디세우스가 살아 돌아와도 권력을 쉽게 되찾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Do you think life goes back to the way it was? That world is gone. 20년간 남편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1도 없었지만 신락 같은 희망을 갖되 차가운 현실도 직시하는 상당히 복합적인 인물로 읽힙니다. 전편 영상에서 요 댕댕이 얘기도 해드렸죠. 거참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매일이 지옥일 텐데 말입니다. If he returned, he'd have to kill him. Like you will. 왜 다 죽여야 할까요? 왕권을 찬탈하려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텔레마쿠스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들의 수는 약 108명 정도로 각 지역의 귀족들이며 살려놓으면 다시 왕위를 노릴 것이기에 싹을 싹 잘라야 한다는 거. 그 사이 바다 절벽을 판 암굴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이 있죠. 죽은 오디세우스를 기리는 제사거나 구혼자들의 집회 같기도 한데요. 둘 다 원전엔 없습니다. 전투신이 나오는데 살짝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논란 액션이 그렇게 박진감이 있는 편은 아니죠. 지난 영상에서 전 이 장면을 삶과 죽음의 경계, 하데스의 문턱에서 망자들을 피해서 달리는 장면으로 봤는데 함성이 크게 들려서 그냥 전투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You gods don't speak in ways we understand. Who doesn't understand pain? 포세이돈의 딸인 괴물 카리부디스의 소용돌이와 동료를 낚아채는 모습. 에우마이오스가 오열합니다. 오디세우스의 정체를 보고 감정이 북받친 게 아닐까. 텔레마쿠스를 죽이려는 구혼자, 그리고 Oh, blood. 드디어 떴네요. 루피탄 용호. 놀란 피셜로 헬레네와 그녀의 동생 클리타임 네스트라를 1인 2역으로 소화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왕녀 왕비를 왜 케냐계 흑인 배우가 연기하느냐 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호메로스는 원전에서 피부색 언급을 거의 안 하긴 하나 아름답다, 신과 같다는 표현은 있고요. 애초에 헬레네의 미모가 전쟁의 원인 중 하나였죠. 물론 미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게 3억 불 넘게 든 영화라서요. 아무튼 캐스팅 논란에 대해 놀란 감독은 헬레네라는 캐릭터에게 강인함과 침착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루피타는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낼 것처럼 보였다 라고 밝혔고요. 루피타는 이건 역사가 아닌 신화다 라며 논란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인들 입장은 어떨까요? 흑인이라서 문제를 제기하기보단 왜 그리스 신화를 만들면서 정작 그리스 배우가 없느냐? 우리는 아직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다루는 영화인데 왜 계속 배제되나? 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계속 있을 것, 아니 이미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유니버설 계정 예고편 댓글창 난리 났죠. The gods told you. 네, 바로 이어서 엘리엇 페이지 등장. 이전 영상에서 전 엘리엇이 죽은 동료 중 하나인 엘페노르 역일 거라고 예측했고 많은 사람들은 아킬레우스를 예상했는데요. IGN 헝가리의 보도에 따르면 시논이라고 합니다. 시논은 오디세우스 함대에 속했던 그리스 병사로 트로이인들에게 온갖 사기를 쳐서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오도록 유도한 인물 되겠습니다. 전 이 장면이 일부러 잡혀서 포로가 되어 거짓말을 하기 전으로 보이네요. 근데 시논이요, 트로이 함락 이후 행적이 묘연하고 오디세이에도 원래 등장하질 않아요. 2차 예고편에서 죽어서 망자가 된 걸 보면 어디선가 죽는다는 건데 이 영화 어디까지 각색을 해놨을지 감도 안 옵니다. Then I defied the gods. 여기서 아테나가 신들이 경고했다며 전쟁을 말리고 맞서겠다는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가 신을 섬기고 부정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복종만 하는 인간도 아니라는 거. 텔레필로스의 거인족 라스트리고네스에게 도륙. 트로이 전쟁, 석상목을 샥! 이렇게 예고편이 끝납니다. 자, 끝정리 들어갑니다. 기대 포인트 몇 가지를 꼽자면 첫째, 현실감. 놀란 감독은 프리미어즈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신화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 자체만으로 현실성을 지녀야 했다. 난 이야기를 전해주는 행위보다 그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고 싶었다. 라고 말하면서 각색에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The Odyssey is a massive story, and that's a really exciting challenge to take on. And 3, 2, 1, action!
두 번째는 아이맥스. 놀란 감독과 촬영 감독 호이테번 호이테만은 전장면 아이맥스 필름이라는 유례없는 방식을 택했고, 이 오랜 수건을 위해 웅장한 필름 릴 소리를 거대 방음 케이스를 씌워 보완했죠. 원래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패키지는 거대해졌지만 부드럽고 빠른 리깅이 가능한 기계 설비를 더했고, 그 결과 우린 더 좋은 장면들을 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들이 서로를 볼 수 있도록 거울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정말 순수한 예술의 절정이자 경지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역시나 캐스팅 논란이 좀 걸리네요.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그리고 개봉이 늦습니다. 아마 미국 개봉과 한국 개봉 사이 2주 텀 동안 상당한 정보가 쏟아져 나올 예정이라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겠고요. 내한 행사도 열리죠. 제가 알기론 전 캐스트가 오는 건 아니고 놀란 감독과 항상 오는 제작자 안에 엠마 토마스, 한국 좋아하는 샤를리즈 테론, 그리고 주인공 맷 데이먼, 이렇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라인업은 뭐 출발 직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번 즐겨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기묘한 K지의 K졌습니다. I cannot wait to sit in that IMAX theater and completely be lost in this world that he's created.